이 정도 지금부터 해가지고 5월달까지 그 책을 보면은 기본 강의 정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한 3회독 나올 수 있는 계획표를 짜라고 3회독을 이래 최소한 3회독 그 정도 결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벼락치기 해야 돼요. 벼락치기 해야 되고 평소 실력으로 못 풉니다. 이거는 이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3일 전에 봐야 돼요.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본 거는 헷갈립니다. 반반 생각나요. 반반. 일주일 전에 본 거는 반반 생각나고 2주 전에 본 거 안 납니다. 생각은 아예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느낌이 안 온다. 모르는 지문으로 돼 있다. 그건 모르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거는 틀려도 전혀 지장이 없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특히 그 60점 맞는 시험에서 그 60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는데 60점 맞는 공부는 80.7을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지 60점 맞아. 20개를 맞기 위한 공부를 하라고. 어려운 거 맞으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거 안 틀리겠다는 기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나오는 거는 틀려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사례 문제도 틀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사례를 다 틀리면 안 돼. 그러면 너무 많이 틀려. 이래 너무 많이 이래.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틀리니까 민총에서 그 안 틀려야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종선고 이런 거, 태아, 실종선거, 미성년자, 미성년 틀려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별을 해놓으라고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일단 제끼고 푸는 거야. 일단은 그 25문제에서 사례 문제가 한 7개, 8개 정도 이래 나올 건데 제끼는 거야. 박스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껴놓고 일단은 나머지 것들로 풀어. 나머지 것들로 이렇게 푸는데 다 맞는 보장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다 맞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야. 일단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풀어줘야 될 사례가 있다고. 그때도 선별해서 풀자 이 말입니다. 맞출 수 있는 사례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20개를 목표로 해서 이래 맞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이래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가 모르겠다 아니면 2개 중에 한 개인데 2번인지 4번인지 왜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실전에 가보면 한 5개 있다고. 5개 정도 이래 있게 되는데 그 정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그거는 3회독을 잘못 보낸 시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정도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하면 충분하라고 강사니까 이야기해야 돼.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이렇게 그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횟집도 아니고 날로 먹으려고 와가지고 한 번 봐가지고 민법을 60점 맞는 방법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싶어. 뚝 봐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1차 공부를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지금이다. 지금 시간 투자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그 불상사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일단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 들고 막 가려고 이래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 막 모래가 막 새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막 아까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 이 모래를 어떻게 구한 모래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안 세워 나가려고 막 발부둥 치고 있는데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예, 손바닥에 모래만 붙어 있어. 반짝반짝 이렇게. 자꾸 2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래 자꾸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이래 이야기하면 또 1차만 해. 또 막 위로 받아가지고 또 1차만 하라 했다고 또 막 이래 하나라 해라. 그냥 2차 단문이라도 하나 외우고 판례라도 하나 외우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손에 남아 있는 거라고. 남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꾸 세워 나가는 거 이건 못 하는데 뭐 본다면 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뭐라더라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것들 자꾸 이래 추가하다 보니까 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런 민법도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옛날 시험 문제 수준으로 그래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런 판례까지 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답은 아닌데 지문에 있잖아요. 지문에 이런 판례까지 막 출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민법 교재를 이래 만들면 그 교재에서 벗어나는 판례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지문에 몇 개 정도밖에 이래 벗어나는 게 거의 잘 없었는데 지금은 비일비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일비재하게 이래 책이 없는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물론 그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에 없는 것들을 실전에서 만났을 때 그 기분, 그때부터 느끼는 수험생의 심적 부담은 굉장히 크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모르는 거 그냥 제끼고 다른 거 밑에 거 보면은 답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고 이래 이야기는 하지만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잘하는데 이게 뭔가 숨은 의미가 행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는 것들이 변신해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시간이 이래 다 가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양을 넓히면 안 돼. 양을 이래 가면 갈수록 더 줄여야 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이래 되게 되고 정확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정확성을.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100개를 알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똘똘한 거 50개 아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이래 도움이 되는 상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에서 막 결정을 못하고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버릴 거는 버려라. 이제 확실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객관식이야. 주관식이 아니에요. 여기가
2차 주관식 강의가 아니니까 결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판례나 뭐 어떤 판례들이 나오게 이래 된다면 뭐 때문에 뭐다 이렇게 굳이 그래 그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O다 X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뭐 지입차주 판례가 뭐 동시행항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그 문제가 나오거든.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지입차주는 동시행항변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O다 뭐 이렇게 결론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결론만 아시면 그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래 그 숙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례도 있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결론만 기억해야 될 때는 이래 판례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래 정리를 해놓고 직전에 이런 것들은 한번 봐놔야지 내가 생각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것들을 따로 표시해 놓는 거, 골라 놓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작업이 이래 돼야 되니까 벼락치기 할 때 내가 꼭 봐줘야 될 것들 되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판례보다는 조문에 표시하세요. 조문에 표시해가지고 조문을 다 읽고 가기는 힘들 테니까 특정한 조문들이 생각 안 나는 거 대표적인 생각 나는 게 그 특정물 채권 이래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물 채권에서 인도 장소 곧 할 건데 채권 승립 당시 건물이 있던 장소에서 줘야 되거든. 승립 당시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놔야지 생각을 직전에 봐놔야지 이런 것들은 풀어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조문들 이런 것들을 골라두라. 판례는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래 결론은 이래 그 이야기식으로 해서 생각이 나게 이래 되는데 실전에 가보면 어려운 게 조문입니다. 조문이 특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단지 하야한다로 돼 있는지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시험에서는 법학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이래 되니까 하야한다는 거는 재량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이래 처리되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수십 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붙여놓고 직전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확인하고 가라고. 직전에 이래 그 사진을 딱 찍던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하야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봐놓고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이래 되게 되고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몇 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숫자가 나올 만한 것들이 그 소멸시효 몇 년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몇 개만 이래 골라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대개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 조문이야. 조문이 이래 되게 되니까 조문이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한번 이래 확인하고 이래 갈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갔으면 제가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17개 정도 요즘 맞아오는 것들하고 되게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만점자도 많이 나왔어요. 만점자도 이래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재작년 1차 그때 굉장히 고생하셨을 겁니다. 아마 민총이 너무 어렵게 나왔거든요. 재작년이 민총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이래 돼버리는 바람에 민총에서 어느 정도 득점하고 채권은 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잡으신 분들이 재작년 1차에서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해요. 차라리 그냥 해버리는 게 고민하는 시간에 외워도 충분히 외웁니다. 정말 절대로 안 보겠다. 이거 찝어. 스탬플러 이런 걸로 생각보다 이게 문제 수준이 더 빨리빨리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설프게 살짝 공부해버리면 이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떨어질 겁니다. 아마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게 보면 안 돼. 이게 60점 맞기 위해서 가볍게 보겠다 이런 전략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올해는 더 심할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가 길어졌거든. 지금 1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1차를 되게 어렵게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